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84번 보겠습니다. RFI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RFID는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이세요. 이것만 좀 적어주세요. RFID. RFID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무선 주파수 주파수 인식 기술 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 확인해 보면요. 주파수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아주 먼 거리, 원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고주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거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저주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주파가 좀 더 가격이 고가, 그리고 이제 낮은 가격 저가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그 RFID라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통카드 같은 거 카드를 버스 거기 단말기에 대시면 삑 울리죠. 그러니까 그 우리 카드에도 다 RFID 인식하는 그 태그라는 게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RFID 구성, RFID의 구성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문제는 예를 낸 건 아니고, 예를 냈다기보다는 개념적인 거 낸 건데, 첫 번째 태그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건 태그예요. 그리고 그런 태그를 읽어주는 거, 버스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뭐죠? 리더기. 이 리더기의 정보가 얘를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변환이 되면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 메인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를 통해서 호스트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하이패스 같은 것도 카드를 약간 멀리서 댄데도 인식이 되죠. 그런 것도 다 RFID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RFID라는 거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주파수는 고주파와 저주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옆에 RFID 구성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요거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문제 바로 풀게요. 옳지 않은 거 5번입니다. 태그는 외부로부터 자극이나 각종 신호를 감지, 검출, 전기적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장치이다 라고 하는데요. 태그라는 게요, 외부로부터 각종 신호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태그라는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 접근해 오는 거고, 얘를 감지하는 게 뭐예요? 태그가 아니라 센서라고 해서 출력하는 장치이다. 말 일단 감지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리더기에 감지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별도로 출력한다는 거는 태그가 아니라 센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센서라고 고쳐주실게요. 즉 5번은 센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주시고요.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1, 2, 3, 4 읽어만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4번에 1번에 바코드에 비해 비싼 편이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맞습니다. 바코드보다 비싸다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네.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코드랑 비교되는 문제가 그거 나오죠. 그 QR 코드. 네, 요새 이제 바코드랑 QR코드가 많이 제품에 부착돼 있죠. 85번 넘어갈게요. 피라미드와 같은 전형적인 조직 구조 형태의 밑줄입니다. 피라미드라는 건 말 그대로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정점을 쓰는 거죠. 조직 수준별로 의사결정, 문제 해결, 기회 포착에 요구되는 정보 유형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문제, 조직 수준과 의사결정 유형,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요. 효과성에 초점을 둔 핵심 성공 요인은 효과성 동그라미 효과성. 효과성은요. 효과라는 거는 다이어트 효과 볼게요.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게 좋으세요? 장기간에 효과가 나는 게 좋으세요? 효과성은요. 단기간 중에
어떤 효과를 보기 원하세요? 단기간이죠. 잘 보시면 장기간은요. 장기간 효과를 보려면 말 그대로 전략적 접근이고요. 전략적 수준. 전략적 수준을 의미하고요. 단기간은요. 전술적 수준이세요. 전술적 수준. 네. 전술적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효과성은 다 반드시 어디에 포커스를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장기보다는 효과성은요 단기간에. 그래서 무슨 수준? 전술적 수준으로 봐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에 효과성에 초점을 둔 핵심 성공 요인은 운영적 수준일까요? 전술적 수준일까요? 전술적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측정 척도라는 거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번 읽어만 주세요. 네. 뭐 이번에 병가를 낸 직원 몇 명 있는가? 이거는요 직원들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운영하는 수준에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86번입니다. 지식의 분류 체계를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로 구분했을 때 사실지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간단하세요. 사물은요 말 그대로 사물 즉 제품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사실은요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방법은요 뭐뭐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념으로 사실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팩트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건데 5번 보실게요. 나는 지구가 스스로 회전한다,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맞죠? 지구가 도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구가 도는 게 사물인가요? 지구가 자전하는 게 방법인가요? 아니요, 지구가 도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적 지식을 사실지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나는 컴퓨터를 안다. 컴퓨터가 사물이에요, 방법이에요, 사실이에요. 컴퓨터라는 것 자체는 사물이죠. 컴퓨터 1번에 이건 사물지가 되는 거고요. 나는 해킹 방법을 안다.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방법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방법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상품의 제조 방법을 안다. 방법지. 4번에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을 안다. 방법지.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87번입니다. 예, QR코드 문제죠. 별표 장수 돌침대 해주세요. 별표 장수 돌침대. 장수 돌침대가 별이 몇 개죠? 별이 5개죠. 별 5개 좀 해주세요. QR코드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QR코드라는 거는 여러분 QR코드라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코드와 비교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소 가보죠. 다이소의 제품 요새는 이제 막 셀프라고도 하는데 셀프 계산도 하는데 다이소에 있는 제품들은요 바코드가 찍혀 있나요? 조그만 QR 마크 찍혀 있나요? QR 마크입니다. 그래서 QR 마크는 첫 번째 바코드보다 발전된 겁니다. QR 코드, 예. QR 코드 아시겠지만 이제 QR 코드 많이 사용합니다. 로또도 QR 코드 돼 있죠. 첫 번째 바코드보다 발전된 겁니다. 네, 바코드보다 발전된 거. 이 기본 베이스고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바코드와 동일한 양의 자료를 표현하려면 사각형의 모양이나 크기가 더 커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바코드보다 더 나은 게 QR코드인데 다이소의 제품 보실 때 그 QR 바코드 보셨습니까? 커요, 작아요? 그 바코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모양이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바코드보다 더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바꿔주세요.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바꿔주세요. 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다 맞는데 특히 5번 360도 밑줄이고요. 끝에 줄에 인식이 가는 밑줄입니다. 바코드 재밌는 게 QR코드 로또 그 맞춰볼 때도 되는 순간 바로 인식하잖아요. 인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좋습니다. 88번 넘어가실게요.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댓글을 통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88번입니다. 친화적인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나왔습니다. 네, 2번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밑줄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렇게만 적어주실게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컴퓨터 언어세요. 컴퓨터 언어. 자바스크립트 적어주세요. 컴퓨터 언어.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면에
네이버라고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딱 보시면은 여기 막 있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F12키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막 영어로 뭐가 써 있습니다. 얘가 이미지로 표현되는 겁니다. 얘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요 표현되어지는 화면 또한 정신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할까요? 표현 밑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표현되는 화면들도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적이라는 모바일 웹사이트는 뭐예요? 보기 편하고 친근하고 단촐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한다면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을 최대한 많이 한다가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지나친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은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표현으로 가주시면 맞겠죠? 나머지 문장 가볍게 읽어보시면 아 그렇지 이래야지 친화적인 모바일 웹사이트지 라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여러분 89번 보겠습니다. 지식 변환이 일어나는 과정의 사례 중 지식 변환의 형태가 다른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식 변환 요거 중요하죠.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네. 지식 변환이 있는데 그 전에 지식이 뭔지를 네 가지로 가져가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가져가야겠네. 두 가지를 가져가고 첫 번째 주관적 지식은 지식은 두 가지. 주관적 지식이 있고요. 객관적 지식이 있습니다. 주관적 지식은 글로 표현하기가 애매한 것들이에요. 아 이거 음식 어떻게 만들었어요? 대충 그냥 넣는 거지 뭐 이것 좀 넣고 이것 좀 넣고 하니까 맛 나는데 뭐 대충이 뭐지? 어림잡아? 느낌적으로 한 소끔 끓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관적인 표현이죠. 즉 글로 표현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지만 객관적 지식은요 글로서 표현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슨 뭐 컴퓨터 설명서라든지 휴대폰 설명서, TV 설치 가이드 이런 것처럼 글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글로 표현이 가능.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불러요. 주관적 지식, 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은 암묵지, 개인만 알고 있는 거 암묵지라 그러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들 우리는 형식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암묵지와 형식지를 합쳐서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이 바뀌는 암묵지가 형성이 되고 형식지가 탄생을 하고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고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고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를 만나 또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지식의 변환이라고 하고요. 변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표연내라고 앞글자를 따요. 공표연내. 먼저 공부터 보겠습니다. 공은요 공동화가 되겠죠. 공동화. 표는요 표출화. 연은요 연결화. 내는요 내면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공동화부터 먼저 볼게요. 공동화라는 거는 암묵지를 습득하는 거를 공동화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노하우, 주관적인 노하우를 습득하는 거를 공동화라고 합니다. 암묵지 습득. 이거는 사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내용 먼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표출하는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표출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암묵지가 무엇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죠? 형식지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암묵지가 이제 형식지 되는 겁니다. 형식지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표출화. 예?
암묵지가 형식으로 변화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하죠. 연결하라는 건요. 이 형식지와 형식지의 만남이세요. 형식지와 만나는 거를 연결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내면화라는 거는 밖에 있는 외면적인 게 다시 내면적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식지가 이제 암묵지가 된다는 거. 네. 그러니 잘 보시면은 표출화와 내면화는 같고요. 공동화와 연결화도 각각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보시면은 5번입니다. 아직 말이나 이제 문제 볼게요. 89번. 일단 요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굉장히 빈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9번 보시면은 지식 변환이 일어나는 과정의 사례 중 지식 변환의 형태 하나, 둘, 셋, 네 개 형태가 다른 것은 5번 보시면은 아직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 않은 자기의 생각, 사고, 이미지, 노하우 등을 글이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프로세스. 이게 뭐예요? 즉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스고요. 1, 2, 3, 4 보실게요. 1번 공급자와 고객이 함께 직접 체험함으로써 나름대로 정보를 모으는 프로세스. 이건 뭐예요? 함께 체험해서 나름의 정보. 함께 체험은 하는 거지만 그 함께 체험한 거를 공통적으로 공유한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그냥 그대로 혼자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으로 그냥 남는 겁니다. 1번은요. 암묵지에서 새로운 암묵지, 즉 체험한다는 거니까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화고요. 네. 2번 보시면요. 판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대화나 관찰을 통해 대화나 관찰 밑줄입니다. 대화나 관찰. 네. 이것도 그냥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지식을 가져간다. 다른 사람의 지식인 암묵지를 내가 그냥 가져온다. 암묵지가 암묵지를 만나는 그냥 공동화일 뿐입니다. 암묵지는 암묵지를 습득하는 겁니다. 예. 3번 스스로 쌓은 경험, 자기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저장. 스스로 쌓은 경험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변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뭘 습득하는 거예요? 암묵지를 습득하는 거죠. 4번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신념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고 밑줄이세요. 이거야말로 대표적으로 뭐예요? 암묵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암묵지. 예, 암묵지.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동료나 부하가 나름 체득화 뭐예요? 그냥 스스로 암묵지화 시킨 건데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 암묵지를 습득하고 암묵지를 공유한다는 건 공동화세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맨 처음 읽어봤지만 5번은요. 아직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표출한대요. 이건 뭐예요? 암묵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형식주로 바뀌는 거. 암묵지가 형식주로 바뀌는 표출화.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동화를 의미하고요. 5번은 표출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험은 요거 조금 어렵게 나온 거고 얘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90번 보겠습니다. 쿠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어주세요. 임시 저장소입니다. 임시 저장소. 제가 뭐 로그인 했거나 그랬을 때 임시로 저장되는 곳인데 쿠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3번에 컴퓨터 사용 그러니까 쿠키는요 인터넷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인데 컴퓨터의 사용 같은 거는 그냥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를 우클릭해 가지고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 해당 그 메모리 기가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쿠키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고요. 1, 2, 4, 5번은요.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했던 행적들이 쿠키에 저장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꼼꼼하게 문제풀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좌가 4개나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따로 이론 들으실 필요 없이 문제에 해당하는 꼼꼼한 이론들을 정리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신다면 100%가 아니라 90%, 100%는 없죠? 90% 이상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